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래 속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테슬라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모델 Y 등 가격을 $2,000씩 인하하는 전격 또 승부수를 띄웠다는 소식입니다. 자, 좀 들어가다 볼까요? $2,000? 모델 Y를 비롯한 3개의 모델 가격을 모두 낮췄는데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방 세금 공제 $7,500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 Y의 기본 가격이 종전은 $44,990였거든요. 근데 지금 $42,990로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도 각각 $72,000와 $77,990로 낮아졌고요. 테슬라는 북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X 계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은 우리 사명의 핵심이라며 모델 Y는 이제 연방 세금 혜택과 주유비 절감분을 반영하면 $29,490에서 시작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1분기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베스트셀러인 모델 Y 등의 가격을 깎았다고 전했고요. 이달 초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인도량이 작년 동기보다 8.5% 하락한 38만 6,810대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지난 14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 세계 사업장 인력의 10% 이상을 감원한다는 방침을 알렸죠. 자, 이번에 감원 대상에는 고위급 임원 2명도 포함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속 하락해서 단 하루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 하락폭은 40.81%에 달합니다. 40.81. 이건 엄청난 거죠. 10만 불어치를 샀으면 4만 불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적 발표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주말에 다시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들은 테슬라. 이번 실적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이 벌어지고 있던 법원 인근에서 분신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분신한 남성이 끝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국은 이 남성이 이날 오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성은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오후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 외부 한 공원에서 분신했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음모론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꺼내 던진 뒤 방화했으며 인근의 경찰관과 시민들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CNN에 따르면 전단지에는 뉴욕대는 폭도 전선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여러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왔으며 공원 출입 과정에서 보안 검색대는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 취재진, 시민 등이 몰려 있었는데요. 당국은 공원 출입 제한을 포함한 보안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동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카타르에 거주 중인 하마스 정치 지도부가 휴전 협상 관련 압박이 높아지자 거점을 중동 내 다른 국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좀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랍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카타르의 휴전 압박 관련 압박을 높이자 카타르에서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중동 국가 최소 2개국에 접촉해 해당 국으로 본부를 옮겨도 되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한 아랍 당국자에 따르면 여기에는 오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만 관료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인질 협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타르와 관계와 도하에 거주하는 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아랍 관료들은 전했는데요. 사안에 정통한 아랍 중재자는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조짐이나 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하마스와 협상단 사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와 이집트는 하마스 지도부에
협상 조건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타르는 인질 석방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도 역할을 더욱 늘려달라는 압박을 당 관련국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더 이상 협상을 중재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모하메드 빈 압둘라 의만의 빈 자심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최근 카타르 역할이 착취, 남용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 역할을 전면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중재라고 하는 게 양쪽이 다 말을 안 들으면 되게 힘들죠. 이스라엘은 카타르가 하마스를 충분히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하마스 지도부는 미국 지원을 통해 2012년부터 카타르 수도 도하에 거주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기반 하마스 정치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는 레저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튀르기예 대통령과도 회동했는데요. 자, AFP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과 하나에는 이날 이스탄불 돌마에 궁전에서 2시간 3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저 튀르기예, 터키죠 예전에. 참 나름대로 저렇게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건 좋은데 뭐 푸틴 편에도 붙었다, 하마스 편에도 붙었다, 좀 눈에 가시네요 요즘. 그렇죠? 자, 이 튀르기예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단결에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과 승리의 길은 단결과 통합에 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회담 소식에 이스라엘은 규탄했고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X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한이에가 악수하는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서 에르도안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shame on you! 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소식들을 계속 주말 뉴스에 전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작년 12월 24일 날 바로 가서 찍었던 이 뉴폴트 비치 코로나 델마 바닷가 뷰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또 쉼과 힐링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등장했던 뉴스였는데요. 지금 뉴욕에서 정말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일본식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산산치킨을 찾았는데 점원이 TV에서 나왔거든요. 점원이 없었는데 점원이 TV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어딘가 봤더니 세상에나 필리핀에서 줌으로 점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임금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줌을 이용해 가지고 필리핀의 직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뉴욕 도시의 그 노동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야. 뉴욕의 지금 최저임금이 $16거든요. $16. 근데 필리핀의 지금 시급이 놀라지 마십시오. $3랍니다. 3, 5, 15, 5분의 1보다도 더 쌉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날 거다라는 사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높은 인건비에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인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뭐 주인의 잘못이나 누구의 잘못이다가 아니라 야, 앞으로 세계가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곰곰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저러한 모습들은 점점 더하면 더했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게 그쵸, 한번 올라가는 건 쉽지만 내려가지 않거든요. 자, 지금 인도 승부수를 띄우던 머스크가 인도 방문을 전격 연기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어젯밤에 올라온 기사거든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도 방문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자, 20일 현지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달 중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만나서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이 계획을 전면 연기해버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X에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도로 인해 인도 방문이 연기됐지만 올해 말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된 이유를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무로 표현을 했거든요. 자, 머스크는 돌아오는 화요일 날 1분기 어닝 발표를 하죠. 그리고 컨퍼런스 글을 통해 투자자와
애너를 만날 예정인데요. 테슬라 인도 진출 계획을 주도하던 공공 정책 담당 임원인 로얄 파엘도 최근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에 앞서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은 소식통들의 전언을 인용해 머스크가 오는 21일 인도를 찾아 삼선 연임에 도전하는 모디 총리와 만나고 인도에 20억에서 3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머스크는 X에 인도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기를 확수고대한다는 글을 올렸죠. 자, 머스크의 인도 투자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모디 총리의 총선 공약과도 연결되는 구상인데요. 모디 총리는 전기차 기업이 현지에 투자할 경우에 높은 관세를 낮춰주기로 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최근 큰 폭의 테슬라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머스크에게도 인도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대규모 인도 투자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격 취소를 한다? 와, 지금 20, 21일, 22, 23일. 아마도 이번 여러분 화요일 날 테슬라 어닝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저께 영상이죠. 한번 댓글로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1번, 2번 제가 투표 붙였잖아요. 많은 이들이 1번을 원하지만 현실적인 걸 인정해야 된다고 2번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투표 안 한 분들 지금 가서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나요? 인도량이 최악인데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고요. 인도량이 최악인 걸 발표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인원을 감원하면은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 빠졌죠. 거기다가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전격 좀 가격을 또 엄청 깎아줬죠. 테슬라 가격 인하하면 그날 또 테슬라 훅 빠진 거 아시죠? 이런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도에 가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격 취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방문을 취소하고 뭐 다음으로 연기를 했다는데 가야 가는 거죠. 참 안전벨트 단단히 붙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일찍이 테슬라의 주주분들에 대해서 해결점 알려드렸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도움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애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1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애플카 사업을 결국 접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시장은 좀 큰 충격에 빠졌죠, 사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퍼부었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1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3조 5천억입니다. 대박. 시간, 그 다음에 애플의 명예. 자, 스마트폰에 이어 미래형 커넥티카가 주로 업계 주요 먹거리로 각광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애플이 또다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애플카의 취소는 충격이었죠. 하지만 결국 애플은 이미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막대한 투자금을 뒤로 한 채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혁신 찾기에 나섰죠. 올해 초 애플카 포기를 선언한 애플이 2달 만에 4세대 혁신의 승부수로 띄운 게 바로 가정용 로봇입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해당 사안의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은 가정용 로봇 개발을 위해 전문팀을 꾸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물론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 해당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애플카 사업을 접은 애플이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분야 발굴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한 애플의 노력은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부터 이어져 왔죠. 하지만 애플은 대표적으로 꼽히는 아이폰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애플카 사업은 중단했고 최근 내놓은 헤드셋, MR, 비전 프로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비전 프로 안 된다고.
너무 비싸다고. 안 된다니까요. 아직 초기 모델 수준인 비전 프로가 탄탄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거쳐 앞으로 최소 수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 디스크 걸리는 좀 무거운 것부터 해결해야죠. 애플카가 만약 성공했다면 애플 매출에 수천억 달러를 더해주는 주력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초 애플은 자사의 미래 경쟁력으로 세 가지 분야를 지목했습니다. 자동차, 가정용 디바이스, 이제 아이폰이죠. 그리고 혼합 현실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포기한 만큼 앞으로 애플의 주요 관심사는 스마트폰 산업에서 어떠한 혁신을 써나갈 수 있을지를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로봇 공학을 활용한 가정용 디바이스 아이디어가 수년 전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의 고위층은 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내부에서는 과연 소비자들이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위해 큰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도 그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해서 그것까지 해서 룸바까지 해서 로봇 청소기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 3대를 돌리는 것과 사람이 제가 마대자루에다 빡빡 문지르는 것과 어느 게 더 청소가 깨끗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면 청소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뭐 이렇게 몇 번씩 와서 과연 한 달에 그들에게 얼마의 돈을 내고 청소하는 것과 애플이 만든 예를 드는 겁니다. 청소하는 기계를 쓰는 것과의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그만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정말 획기적인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저는 애플의 그 애플카 포기,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밀어붙였겠죠. 그게 이제 엔지니어와 관리형 CEO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팀 쿡한테 그걸 바란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욕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 그의 추진력, 그의 창의력, 그의 배짱,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거 아닐까요? 팀 쿡이 만약에 테슬라의 CEO였다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머스크가 테슬라 사라고 했을 때도 샀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애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위치에 올라 있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많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워런 버핏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테러 단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주주들에게 이 회사의 이사 5명에 대한 재선임 투표를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SS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버크셔의 연례 주주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사 재선임 투표 보류 대상에 수전 데커, 선임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포함시켰는데요. ISS는 버크셔가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ISS는 또 케네스 슈노 등 4명의 버크셔 보상위원회 임원들도 투표 보류 대상이라고 특정했는데요. 최고 경영진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과 주가와 연계되지 않고 버핏에게 과도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영진 보상에 대한 이들의 부실한 수탁자 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93세인 버핏 형님은 1965년부터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가 있는 버크셔를 이끌어왔으며 지난달 6일 현재 버크셔 지분 15.1%를 소유하고 있는데 비해 의결권의 31.2%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불만 있는 이들이 많이 있죠. 버크셔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요청했을까요? 안 할까요? 보통 이럴 때는 요청을 잘 안 하죠. 자, 애플이 다음 달 유럽에서 애플페이 외에도 삼성페이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애플이 여러분 점점 폐쇄형 정책에서
개방형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지금 애플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전 지나가다 동전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요 얘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결제가 익숙해지면서 점점 사람들은 동전은 고사하고 지폐도 잘 안 쓰죠. 저도 어저께 제 지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불짜리 하나 없더군요.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도 동전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인들이 연간 6,800만 달러의 동전을 버린다고 합니다. 버린대요. 그냥 935억 원. 놔주지. 많은 미국인들이 동전을 돈 아닌 별 가치 없는 물건처럼 여긴다는 건데요. 버스, 세탁소, 도로, 요금소, 주차, 미터기 등에서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으로 동전의 가치도 전부 다 추락을 했고요. 1980년 쿼터 동전의 구매력은 지금 1달러와 맞먹었고요. 화폐 가치가 4분의 1이 된 셈인데 1펜이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애타게 찾는 이는 이제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펜이 주식이래. 펜이 동전을 만드는데 3.07페니가 소요된대요. 이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동전이 잘 유통되지 않다 보니까 발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데요. 미 교통보안관리청에 따르면 공항 체크 포인트에는 해마다 수십만 달러의 동전이 모인다고 합니다. 동전들은 의자 쿠션이나 차량에 방치되거나 진공청소기 안에 흡입되는 등 소유자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리월드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7년간 동전을 수집해 최소 1,000만 달러어치를 모았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인데요. 2017년부터 쓰레기 속에서 동전을 별도로 추려모으기 시작했는데 리월드는 소다캔이나 오래된 파이프는 물론 열쇠, 은제품 등을 매년 55만 톤의 금속을 쓰레기 속에서 되찾았답니다. 금속의 색깔, 동그랗고 평평한 모양, 동전과 같은 묵직한 무게 등을 기준으로 다른 금속과 동전을 구분해냈는데 동전을 씻어내는 데만 35분이 걸린답니다. 이 중 다른 나라 통화나 대중교통 토크 상태가 나쁜 동전들은 글러브를 낀 근로자가 안면으로 식별해 다시 분리를 하고요. 이렇게 회사가 모은 1,000만 달러 상당의 동전 중 600만 달러는 실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양호했는데요. 회사는 이 모은 동전을 은행에 디파짓한다고 합니다. 대박. 와,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그 동전 수집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 5센트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팔로 니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버팔로 니켈은 1913년에서 1938년 사이에만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희귀하고 수집하는 이가 많아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앞면엔 북미 인디언의 얼굴을, 뒷면엔 서부 배경에 들소를 넣어 완전히 미국적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마모가 쉽고 강도가 떨어져 오래지 않아 유통이 중단됐으나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아끼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뉴스를 들으시고 집에 동전 모으는 통이 있으면 열으셔서 이 버팔로 5센트짜리 니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쉬지 않는 저희 미주놀이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계속해서 조금 후에 자 종목 이런 종목 선정하는 거에 대한 실전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